네, 뉴스룸이 끝난 뒤 유튜브로 이어지는 뉴스룸 D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정치 시사를 두 분과 하는데요. 저희는 컨셉이 월요일은 진영과 상관없이 모두 다 비판적 어조로 다 깐다. 네. 월요 다 까라고 했는데요. 저희 한편에서 닦아주셨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이 오늘 개인 일정 때문에 추천해 주신 분이 이분도 닭가게의 신성이다. 김준일 뉴스룸, 뉴스룸 우리죠. 뉴스룸 수석 에디터를 모셨습니다. 장성철 또 소장님 같이 나오셨고요. 네,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이제 뉴페이스니까 네. 김준일 수석 에디터님의 자기소개를 잠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JTBC 뉴스룸 이렇게 훌륭한 프로그램에 불러주셔서 뉴스룸 D, 예. D까지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사람을 제대로 보신 것 같습니다. 예. 모두가게 하면 또 김준일로 유명합니다. 오늘 어. 제대로 모두가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두 깔 수 있는 재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원래 장성철 소장님도 이쪽 저쪽 다 까는. 어유, 그럼요. 다 까야죠. 제가 원래라는 수식어를 붙인 건 요즘은 덜. 덜. 네. 혹시 눈치를 이거보다는 본다 그렇게 느끼세요? 그렇진 않은데. 네. 네. 눈치 안 봅니다. 그냥 네. 다 까는 거죠, 뭐. 아니 평론가가 칭찬하려면 왜 평론을 해요? 비판하고 잘못된 거 지적하고 그러려고 평론하는 거지. 칭찬하려면은 당직자 해야죠. 알겠습니다. 그쵸? 맞습니다. 보수 참칭 패널 얘기를 들은 뒤로 약간 글러브를 좀 약한 걸 꼈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요즘 제가 잠깐 했습니다. 호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몸사 장성철. 몸사 장성철. 예, 몸을 살린다고 해서 몸사 장성철. 네, 닭가 김준일 선생님과 아, 예. 함께 몸사 장성철. 앞서 이제 저희 벌써 표현이 좋네요. 지금 아프로디테님께서 깍! 악! 그다음에 또 막 지나가서 못 봤는데 깍! 악! 김준일 기자님이다! 뭐 이렇게 하고 하시는 예. 분도 있고 인기가 꽤 많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인기 많은 분을 저희가 모셨다는 거. 일단 첫 번째로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시찰단의 시찰이 들어가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제대로 검증이 될 거냐 했는데 예, 제목이 일단 나왔고요. 제가 칠판만 있으면 서고 싶은 본능이 있어서 잠깐만 서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면 복잡하니까 간단하게 사실 저희 작가가 그린 건데 제가 일단 설명을 드리면 네. 오염수가 지금 쭉 있는데 여기는 이제 방사능이 많이 들어간 거죠. 방사능이 섞여서 절대 봐서도 안 되는 오염수, 기계만 볼 수 있는 오염수가 있는데 이 오염수를 그대로 바다에 방류하면 그건 아주 나쁜 놈들이죠. 그렇게는 안 하고 이거를 일단 알프스라는 이게 이제 방사성 제거 장치인데 열로 보내서 핵종들을 제거를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일부가 탱크에 들어가 있습니다. K4 탱크라는 곳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또 아닌 곳도 계속 정화해서 탱크에 넣어서 이거를 이제 이 도쿄전력에서 이걸 처리수라고 부릅니다. 저희는 인정하지 않죠. 처리가 잘 되는지 모르니까. 근데 도쿄전력은 처리수라고 하는데 요거를 다시 바닷물과 희석해서 현재 터널을 뚫고 사용 승인 준비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기로 6월 말이나 7월부터 보내겠다. 이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근데 희석을 많이 한다고 죄송합니다. 예. 희석을 많이 한다고 해도 여기는 가까이만 가면 정말 위험한 데인데 아무리 이 기계를 잘 정화를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안전할까? 그럼요. 그렇죠? 그게 있는데 물론 이제 과학자들이 특히 이제 잘한다니까 하겠다니까 믿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사실은 동일본 대지진 때 도쿄전력이 뻥친 게 많아요. 안심해라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것도 있죠. 물론 지금은 반성할 수도 있지만 그냥 도쿄전력 말만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시찰단이 가서 요 탱크도 보고 요 탱크에 있는 것들이 방사능 물질이 별로 없구나. 괜찮네. 눈으로요? 수치로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탱크는 멀리서 볼 것 같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로 도쿄전력 사람들이 제시하는 걸 받겠죠. 그다음에 요것도 알프스라는 시설. 알프스가 스위스가 아닙니다. 요 알프스는 이제 방사성 제거 장치인데 요것도 봐서 저 기계 잘 돌아가네. 이걸 보는데 이 안에도 IAEA도 못 들어가고 다 못 들어갔답니다. 여기가 위험해서 방사성이 많아서 못 들어가고 카메라로 본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기계도 멀리서 봐야, 그러니까 좀 그래도 옆에서 봐야 소리도 들어보고 이럴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볼지는 구체적으로. 자, 현재 제가 간단히 시찰단이 보는 것과 후쿠시마 오염수가 어떻게 방류되는지를 일단 제가 아주 간단히 아는 것만 설명을 드렸는데 일단 시찰단이 제대로 검증을 할까요? 먼저
아니 오늘은 김준일 에디터님 처음 나오셨으니까요. 발언 기회를 좀 많이 드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출연료를 날로 드시던 아니, 좀 오늘은 좀 쉬어가요. 종종 실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아 진짜 전문가세요. 알겠습니다. 현장에도 직접 다녀오셔가지고 전문가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김준일 에디터가 좀 영어여서 그러니까 예. 저희가 김준일 국장으로 부를까? 아, 뭐 아무렇게나 불러요. 편집인. 김준일 씨 해도 됩니다. 나이가 74년생이라서요. 예. 저보다 조금 어리신데 예. 씨해도 되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워낙 인기가 많으셔가지고 예, 김준일 국장님께서는 예. 이거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뭐 덮어놓고 불신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이거를 덮어놓고 믿자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고 진실은 그 중간 정도에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언론에 오늘 그러니까 주로 언론에 안 나온 얘기들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게요. 왜 이게 제가 좀 가능하냐면은 제가 2019년 11월에 저 후쿠시마 지역에 7박 8일 동안 방사능을 측정하러 다녀왔어요. 예, 그래서 그때 저를 포함해서 한 5명의 팀들이 예. 같이 갔다 왔고 그때 기사를 한 15개 정도 썼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같이 썼고요. 그때 이제 했던 방식들이 그러니까 차를 렌트를 하고요. 방사능을 측정기를 차 바깥에다가 달았어요. 예. 그런 다음에 후쿠시마 전역을 돌아다녀가지고 이 맵을 그렸습니다. 어디가 위험하고 어디가 안 위험한지. 그래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4km, 후쿠시마 1원전에 4km 밖에까지 가서 내려서 직접 측정도 하고 예. 음식도 측정하고 거기에 시민사회단체 이거 반대하시는 분 뭐 이런 분들도 다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일본에서 주장하는 몇 가지 주장들에 대해서 어떤 허점들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일본에서는 2051년까지 방류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때 마치겠다고 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앞으로 28년, 거의 30년 가까이 이제 방류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2050년에는 저 안에 여기 그 그림에 나왔던 저 원자로에 예. 이제 데브리라고 하는 잔해들이 있어요. 녹아내리고 남은 데브리. 핵 잔해들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 폐기물, 안전한 고준위성 핵 폐기물로 폐기물장으로 옮기는 거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년 동안 하고 있는데 저거를 못 옮길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일단은 28년이 아니라 이게 50년이 될지 100년이 될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방수를. 왜 그러냐면은 저기는 너무 방사선이 강해서 사람이 거기 근처로 가면은 그냥 죽습니다. 몇 분 안에. 예. 그거는 뭐 이미 다 검증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일본에서 사람이 못 가니까 로봇을 보냈어요. 근데 로봇이 보냈는데 1시간도 안 돼가지고 방사선이 너무 강해서 고장이 나버렸어요. 예.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한 20m짜리 집게를 만들어봅니다. 일본이. 그래가지고 이 데브리를 20m 밖에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들었다가 놨어요. 그런 다음에 막 박수를 쳤습니다. 일본 과학자들이. 우리가 드디어 이거를 들었다 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몇 년 전 얘기예요. 그 정도로 그 안에 그러니까 저게 고장 나고 방사능 폐기물들 네. 당시에 이제 2011년에 원전 폭발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의 위험 물질들이 그대로 나면 이걸 제거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은 그걸 제거하기도 그만큼 어려워서 예. 방사능 오염이 계속될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 2050년에 어떻게 제거할지에 대해서 일본이 밝히지는 않았어요. 우리는 제거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거를 못 믿겠고요. 일단 믿겠다. 지금의 과학기술로는. 그러니까 이 얘기인즉슨 이게 하루에 오염수가 얼마나 나오냐면요. 많이 나올 때는 거의 180톤 하루에 나왔고요. 예. 지금은 한 100톤 정도 나와요. 매일. 왜냐면 지하수로도 이렇게 있고 식혀야 되니까. 이게 그래서 11년 동안 지금 만들어진 게 137만 톤인데 앞으로 일본이 주장한 28년이라고 하면은 예. 그거의 더블 이상이고요. 이게 50년, 100년이 됐을 때는 이게 얼마나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염수가 이 정도로 인류가 한 번도 이런 양을 방출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일단 예. 일본의 주장은 알프스라는 기계를 통해서 핵종 약 60여 종의 핵종이 있는데 일단은 IAEA는 31종인가요? 30종 정도로 본다고 했고 그러면 그 핵종들을 제거해서 방사성 위험이 없도록 해서 내보내겠다. 그것도 또 모르니까 물로 엄청나게 희석해서 내보내겠다 바닷물로. 예. 그게 지금 일본 측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한 필터를 한 25개를 만들어 놨어요. 예. 그래가지고 세슘을 거두는 거, 스트론튬을 걸르는 거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가 첫 번째고 지금 일본이 무슨 수를 쓰냐면은 이게 계속 생물을 부으면은 저장해야 되는 물이 너무 늘어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기존에 저장해놨던 오염수를 한 번 더 붓습니다. 지금 이걸 시키려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를 하면은 농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탱크가 1000개가 있거든요. 예. 1000개가 있는데 어떤 데 거는 더 진해서 이게 방사능 오염물질이 남아있을 수가 있고 핵물질이 어떤 데 거는 깨끗하게 정화됐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그러면은 예. 1000개 탱크에서 예를 들면 100개 정도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가지고 이게 균질하게 안전하게 나오면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데 IAEA가 그런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게 저는 의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 김준일 국장님 말씀은 저도 칠판 있으면 설려고 해서 여기에 이 계속 냉각수를 이렇게 지금 여기 써 있는데 냉각수를 퍼붓는데 이걸 계속 바닷물이나 지하수 끌어오면 물이 부족하니까 한번 정화된 물이거나 또는 다른 오염수로 해서 어쨌든 이걸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장 탱크 시설이 부족하니까, 탱크 시설이 더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기존 거를 갖다 쓴다는 거죠. 이 탱크가 1000개가 넘게 있는데 이 중에 어떤 거는 아무래도 들어갈 때 오염수로 냉각을 했던 것들은 좀 더 필터링이 다 되지 않을 수가 있어서 이 탱크가 어떤 탱크는 좀 더 위험하고 어떤 탱크는 처리가 잘 될 수도 있고 지금 이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그거조차도 알 수가 없네. 이게 균질한지 아닌지 여러 번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작위 표본 추출을 해야 되는데 특정 하나만 뽑아가지고 이게 안전하다 이렇게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도쿄전력 사람들이 그러면 자 237번 탱크에 있는 처리수는 그나마 좀 깨끗한 거야. 이번에 IAEA가 오면 237번 탱크에 있는 처리수를 갖다 주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356번은 엄청나게 더러운데 제 표현이 좀 그런데 예, 어쨌든 예. 그럴 수 있다는 의혹 제기인가요? 예, 의혹 제기라기보다는 IAEA가 지금 어떻게 검증을 했는지 여부를 아직 밝히지 않았고 조만간 공개한다고 하니까 그 검증 과정을 밝혀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IAEA가 무작위 표본 추출을 안 하고 예를 들면 일본이 갖다 준 걸로 했다? 그럼 저는 믿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이게 균질하게 다 깨끗한지 여부에 대해서 좀 믿기 힘들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겁니다. 한 말도 보탤 말이 없어요. 출연료 역할을 좀 하시면 됩니다. 뒤에 걸로 할게요. 뒤에 그걸 하시겠습니다. 아니 워낙 설명을 잘 해주셔가지고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해주셨다. 저 예전에 우리 뭐 장학사 있을 때 보면 장학사가 온다면 구태여 들어온 것을 보여주지는 않겠죠. 그게 인지상정이어서 그럴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예. 각 탱크에서 무작위 추출한 시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거를- 아니면 예. IAEA가 그렇게 하는지를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죠. 그거를 사실은 우리 시찰단이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일본 측에 요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게 관철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IAEA가 그렇게 하도록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나 우리 시찰단이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됐는지 여부를 좀 모르겠고 제가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IAEA를 믿냐 못 믿냐 뭐 이런 논란들이 있잖아요. 예. IAEA를 어떻게 믿어? 야 국제기구인데 믿어야지. 약간 이게 논쟁이 있잖아요. 제가 체르노빌 사건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1986년에 체르노빌 원전이 그 지금 우크라이나 구소련에서 폭파한 이후에 20년이 지나고 2005년, 2006년에 보고서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그게 이제 IAEA가 한 거, 그리고 WHO도 같이 했는데 그걸 추후에 추가적으로 보고한 거, 그리고 토치 보고서라고 있어요. 그거는 예. 민간인 과학자들이 한 거. 이게 다 다릅니다. 예를 들면은 직접적으로 방사능으로 바로 피폭돼서 죽은 숫자에 대해서는 50여 명으로 이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방사능에 노출이 된 다음에 갑상선암이 거기에 급증했거든요. 예. 그래서 갑상선암으로 죽은 사람이 몇 명이냐? IAEA가 추산한 거는 4,000명. 근데 WHO는 같이 조사를 했는데 9,000명이 넘을 수도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유럽의 민간 과학자들인 토치 보고서가 한 거는 93,000명이 나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숫자를 가지고 IAEA가 거짓말하진 않아요. 하지만 이걸 해석함에 있어서 가장 보수적으로, 왜냐하면은 IAEA나 국제 원자력 기구고 그 핵의 평화적 이용을 추구하는 단체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가장 위험도를 낮게 평가할 가능성이 있는 게 방금 말씀드렸던 체르노빌 그 20년 보고서에서 이제 나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말씀이 갑상선암에 대해서 보면서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만 IAEA나 WHO는 체크를 했는데 여러 민간 단체에서는 토치 보고서 같은 경우는 좀 더 간접적인 영향까지 하면 훨씬 늘어날 수 있다. 이게 뭐 누가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기준을 어떻게 따르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심지어는 UN 방사선 영향 과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조사를 했는데 6,000명의 갑상선암이 발생했다라고 했지만은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 이렇게 보고서를 냅니다. 여기는 핵인싸거든요. 진짜 핵인싸들만 모이는 곳이 방사선 영향 과학위원회예요. 예. 핵물질의 인싸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너무 달라질 수 있다는. 제가 그래서 IAEA를 못 믿겠다라는 게 아니라 이 과정과 데이터를 가지고 민간 과학자들이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그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제 저 그림에서 하나 좀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저 다액종 제거 설비 있잖아요. 알프스. 저거는 2012년도에 일본의 도시바가 개발한 거거든요. 다른 나라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액종을 제거하는지 몰라요. 그냥 대략적인 것만 지금 일본에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걸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가서 검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안 돼. 가면 좀 저걸 처음 보는 거니까요. 그런데 저 가장 핵심 시설이 저거잖아요. 저거를 우리나라가 전문가들이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는데. 저런 게 다른 원전에는 없습니까? 다른 저 방사성 폐기물을 없어요. 할 때 다 알프스 같은 걸 설치해야 없어요. 된다는 저는 걸로 지금 제가 일본에만 알고 있는데.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검증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시찰단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의문점, 의구심을 제대로 풀어줄 것이냐. 그런 점이 제일 걱정이 돼요. 예. 앞서도 말했지만 이제 도쿄전력이 과거 폭발 당시에는 좀 몇 가지 사실들을 숨기고 그럼요. 일본 내에서도 그것 때문에 항의가 많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때 경영진은 다 갔겠지만 집에 근데 뭐 또 모르니까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저 오염수가 있잖아요. 저게 대략 우리나라의 호수로 따지면 석촌 호수 정도 된다 하더라고요. 예. 저렇게 문제 없으면 그냥 자기네 땅 파가지고 묻으면 되잖아요. 근데 저런 거를 내보내겠다라는 것은 저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고 저기서 나오는 뭐 전복, 광어 먹는다고 하지만 또한 저기서 생산되는 쌀로 사케를 만들어가지고 이번에 G7 정상들한테 예. 줬잖아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뭐 그래도 그 식자재 그거는 좀 멀리 있을 수도 있어서 그렇게 또 할 수도 있긴 아니, 있어요. 그럴 수 바로 있는데, 그건 아닌데.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다 자기네들 위험하다고 생각하니까 저렇게 희석시켜가지고 바다로 내보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런데 우리나라 보고 저게 뭐 안전하다느니 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하라느니 이런 요구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고 인류의 커다란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예. 싶어요. 일단은 약간은 진영으로 두 분이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닦아는 그건데 네. 장성철 소장님이 보기에도 네. 어떤 보수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장성철 소장님 보기에도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 오염수 방류 시찰단이 가서 볼 수 있는 거는 현재까지 파악되는 한계가 있다. 한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뭐 홍보 자료를 보는 수준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시료 채취해가지고 나름대로 독자적인 실험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이제 정부 얘기는 어차피 IAEA가 확보한 시료가 있고 그걸 4개 나라가 교차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나라도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따로 우리가 시료 채취할 필요는 없다라고 정부는 얘기인데 아까 앞서 이제 김준일 국장님 에디터님이 말씀은 잘 설명해 주셨죠. 그러니까 저거는 일본이 자기네들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러한 곳에 대한 데이터, 예. 그러한 뭐 샘플. 그럼 이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듣고 보니까 예를 또 들면은- 제가 귀가 얇아서 야 예를 그러니까 들면 압수수색 나가는데 언제 나갈 거야? 네. 자료를 준비해. 이러고 나가면 뭘 압수수색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요, 일본이 정말 양심적이라서 자 여기가 제일 많이 오염됐거든요. 여기 샘플 이거 드릴게요. 이거 검사해 보세요. 이러겠냐고요. 그렇죠. 제일 인지상정이- 깨끗하고 안정적이고 자기네들이 검사해 봤을 때 제일 문제가 안 될 만한 것들을 샘플로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믿어요? IAEA한테도 그렇게 줄 수 있다. 우리는 몰라요. 현재 의혹만 제기하는 거지. 근데 IAEA가 확보한 시료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 도쿄전력에서 그냥 일방으로 제공한 것이라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너무 음모론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IAEA의 성향상 이거에 예. 대해서 조금 이제 미온적으로 대처할 가능성들 그래서 그 데이터를 봐야지 알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좀 광범위한 데이터를 예를 들어 각 탱크의 처리수 앞서 이제 도쿄전력이 주장하는 K4 탱크의 여러에 대한 현재 처리수의 데이터를 모르도 뭐 30%를 확보한다든지 그러면 좀 다를 수 있겠군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의 과제에 대해서 쭉 얘기를 들었고요. 네. 저희가 준비한 거에는 뭐 이렇게 후쿠시마 시찰단 이것만은 꼭 하고 와라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뭐 얘기를 다 해서 그 부분은 또 따로 언급할 필요는 없겠죠. 그럼 준비는 해왔는데 그냥 넘어가니까 섭섭하긴 합니다. 그럼 준비한 거 해주세요. 이용당하고 오지 말아라. 이용당하고 오지 마라. 네. 괜히 거기 가서 그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은 거 다 보면서 과학적으로 잘 지금 계획대로 잘 하고 있구만. 예. 고개 끄덕이는 순간 한국이 안전하다고 지금 우리를 보장해줬다. 그래서 방류에 대해서 전 세계에 가장
그 인접해 있는 한국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방류하는 거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이용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거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좀 아.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예. 알아라? 알아라. 뭐예요? 뭘 알아라. 그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요. 예, 뭡니까 그게? as low as reasonably achievable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를 하면은 As long as as low. as low. 예, 이게 한국말로 하면은 합리적으로 가능하게 달성 가능하게 낮게 억제해야 된다라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1977년에 만들어진 이 방사선 피폭과 관련되는 국제 방사선 방호위원회 원칙이에요. 예, 예. 가능한 한 낮게 잡아라 기준을. 예. 엄격하게 잡으라는 엄격하게 잡으라는 말씀이죠.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잠깐 피폭이 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지만 이게 장기간 피폭됐을 때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원자력 업계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사람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기준을 엄격하게 잡아야 된다라는 그게 이게 1977년 이후의 원칙이거든요. 이 예. 업계에. 그러면은 우리 검증하러 가신 이 시찰단 분들이 이 원칙을 적용을 해야 돼요. 이 정도면 문제 없다라가 아니라 이 정도가 됐어도 만에 하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이거를 검증을 해야지. 이게 잘못하면 말씀하셨다시피 이용만 당할 수가 있습니다. 면제 보면 근데 사실 예. 약간 걱정이 되긴 해요. 그러니까 시찰단이 갔다 와서 우리나라 이제 자문그룹과 함께 민간 자문가도 들어가겠죠. 민간 전문가도 쭉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건 못 믿겠습니다. 방류하지 마세요라고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일단 현재까지는 정부 관계자들인데 낼 수 있을지. 그러면 만약에 보니까 일본이 잘하는 것 같네요. IAEA도 이제 6월 말에 보고서가 나오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라고 결론을 냈을 때 일본이 그러면 너희가 괜찮다고 했잖아. 후쿠시마 수산물은 이제 좀 받아들이는 게 어때? 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이게 그러니까 약간 말이에요. 궁금해요. 저는 예측하시나요? 민주당하고 저 국민의힘 다 까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정우영 외교부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IAEA가 과학적으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조사하고 이것이 뭐 기준치에 적합하면은 방류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과거예요. 예. 그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뭐라고 안 했어요. 근데 당시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규탄 결의안까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규탄 결의안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인 조태용 실장이에요. 그리고 당시에 농림수산부, 환경부 소속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규탄 결의안을 만들었었거든요. 그거를 뭐 기자회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리도 안 하잖아요. 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정파적으로 네. 왜 잡았을 이러냐고요. 때와 안 잡았을 때가 너무 다르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시네요. 정권 교체된 거밖에 없는데 양쪽 진영의 입장이 지금 180도로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는 과학적으로 더 안전해졌다, 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은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자신들의 정략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용한다는 것은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힘과 민주당 입장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는 해명하십시오. 근데 둘 다 네. 정반대 입장에서 정반대로 바뀌어서 그냥 둘 다 합의하면 그냥 그래서 박성태 기자님이 정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의원들한테 좀 입장 바뀐 부분 예. 좀 물어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물어보면 또 쟤는 보수 참칭이다 막 욕만 하지 음. 제 얘기는 안 듣거든요. 제 얘기도 안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물론 이제 내일과 모레 이틀간 우리나라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과정에 대한 시찰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사실은 저희가 지금까지 했던 의혹의 가능성들을 제기하는 수준이었고요. 그럼요. 그걸 보고 나서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얘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두 번째 얘기로 요거는 이제 짧게 좀 중요한 문제긴 한데 시간이 많이 흘러서 네. 또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법 얘기입니다. 오늘 국토위 소위에서 법안소위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LH의 공공임대 경매에 대한 우선 매수권을 만약에 행사를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네. LH가 매입 임대를 대신해서 일단 여기 계속 사세요라고 해준다는 거 기존에 나왔던 정책과 크게 일단은 다를 바가 없고요. 맞아요. 하나 더 들어간 게 이제 최우선 변제금을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로 해주겠다. 네. 자, 무이자 대출인 건 빌려주긴 주는데 줄 수는 없다라는 빚이에요. 강력한 뜻이에요. 근데 이제 피해자들은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가 엄청 많고 이건 사회 구조적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일부를 지원해야 된다라는 주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어떻게 보시는지. 전세 사기를 당하신 분들 정말 마음이 아프고 국가가 저걸 법적 제도적으로 보호해주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유시장 경제 체제 하에서 개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세를 맺은 계약을 했잖아요. 예. 근데 그것이 사인 간의 계약이 특정 뭐 계약을 맺은 쪽에 피해를 줬다고 해서 국가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국가의 세금으로 보존을 해주거나 그것을 없던 것으로 해준다라는 것은 예.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한 건뿐만이 아니라 저게 선례가 되면 앞으로 다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도 예. 피해자들이 국가가 책임져라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세 사기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국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아니었느냐라고 말씀드립니다. 드디어 의견이 확연하게 갈리네요. 오. 예. 일단은 특별법을 만들었다라는 거에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돼요. 특별법을 만들었다는 건 뭐냐? 이거는 사회적 재난이란 겁니다. 네. 사회적 재난이라고 하면은 이거의 책임 소재가 뭐 개인에게 소수 있을 수도 있지만은 이거에 대해서는 그 사회가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원칙인 거예요. 지금 오늘 나온 거 얘기를 들어보면은 최우선 변제금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이거든요. 네. 얼마인 줄 아십니까? 4,800만 원입니다. 4,800만 원만 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예. 준다라는 게 아니라 무이자로 줄 수 있는 게 4,800만 원. 그리고 전세자금 너 전세자금 필요해? 거기서 계속 살려면 2억 4천만 원까지 1.2에서 2.1% 준다라는 겁니다. 무이자는 4,800만에서 서울 같은 예. 경우는 5,500만 원이면은 이거는 이걸로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이게 이 정도로 지금 뭐 굉장히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고 이 정도고 있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대책을 보고서 이거 가지고 내가 절망감을 느낀다라고 해서 추가적으로 만약에 극단적 선택하면 이거는 사회가 책임질 겁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그러니까 다 이거는 그래서 물어줘요? 피해자들이 얘기하는 거 선구제 후 구상권 청구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이게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재난으로 본다라면 재난 특별기금 같은 것도 조성을 하잖아요. 만약 태풍 온다 예를 들면 이게 자연적 재난이면은 예. 이거는 사회적 재난에 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기금을 마련해서라도 정부가 책임을 져야죠. 그러니까 자연재해 같은 경우도 국가가 보존을 해주지만 100%다 해주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가의 세금이 저런 식으로 지원되기 시작을 하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국가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저는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봤고 우리 김준일 에디터님은 기자하시면서 비판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제 김준일 조금 더요? 에디터님도 깐 거예요. 제가 지금 다 까이지. 상대방은 지금 바로 예. 혹시 여기다 반박을 짧게 예, 뭐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냥 저는 이 정부의 기본적인 어떤 스탠스가 사람의 어떤 인명을 경시한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개인적으로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를테면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하는 태도가 뭐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아무도 사퇴하지 않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전 정부 탓만 하거든요. 전 정부 탓이 있겠죠. 제가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전 정부 탓이 아니라 좀 실력을 보여줘라라고 다른 방송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던 게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화정 따뜻한 보수가 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러니까 이 정권이.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온정적이고 좀 더 시혜적인 모습을 보인다라면 윤석열 정부에 이런 모습도 있네. 그리고 이게 사실은 인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그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건데 이거를 보면서 지금 빚만 늘렸다. 그럼 빚 또 내가지고 지금 전세 살라는 예. 거냐 이런 지금 불만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조금 너무 이건 입장을 이해해도 보수적으로 예. 안이하게 갔다 이렇게 많은 비판을 분들이 할 수 의견이 좀 없어요. 갈리는 예, 예. 부분이어서 물론 이제 우선 매수권이나 또는 LH 매입 임대를 활용하는 것들은 나름 정부가 하는 방향인데 사실 거기에 그친 부분. 근데 이제 아까 장 소장님 말씀대로 기준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부분도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있다는 생각인데 사실 또 어떻게 보면 최우선 변제금 자체가 원래 있는 제도잖아요. 예. 근데 아마 저기는 보증금이 너무 조금 많으면 기준점보다 못하면 최우선 변제금 못 받는 게 있어서 그렇죠. 그분들에 대한 건데 어차피 정부가 약간 그 기준 때문에 애매한 부분들을 보전해 주는 건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대출이라는 제도가. 예, 일단 양쪽의 의견을 듣는 것을 했고요. 다음으로 이건 시간이 없어서 저희가 짧게 하나만 네. 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쓸까요? 예, 그거 이거 써서 네. 주제는 이렇습니다. 김남국 무소속 의원 코인 논란으로 탈당을 했죠. 그런데 일부 지지층에서는 이제 김 의원을 지지하는, 특히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분들의 또 상당수가 또
김남국 의원을 지지하면서 네. 해서 이제 약간 너무 팬덤 정치가 심하다라는 논란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짧게 한마디씩으로 의견만 듣고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을 하란 말씀이시죠? 예, 예, 예. 네. 저는 잘라라고 말씀드립니다. 누구를요? 김남국 의원에 대해서 이미 잘라버리려고. 탈당했지만 제명. 그럼요. 지금 여론이 심상치가 않아요. 예. 오늘도 뭐 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민주당에 대해서 국민적으로 상당히 좀 반감도 많아지고 주요 지지층에서도 상당히 지금 지지를 철회하는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여론이 떨어지면 내년 선거 어떻게 치를 겁니까? 김남국 하나 반성 없는 온정주의로 보호하려고 하다가 예. 민주당이 망하게 생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부정과 비리, 부패에 대해서는 결단해서 잘라버려라. 그래야 이재명 당대표도 살고 민주당도 산다. 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뭐 이거는 필사즉생, 필생즉사. 난중일기의 충무공 이순신께서 명량의 해전 하루 전에 얘기하는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하는 게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본인이 살려고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하나씩 하는 행동들 그리고 온정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감동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대표가 돼가지고. 예, 그리고 본인은 희생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 지금까지. 예, 근데 살려고 하면 죽고 죽으려고 하면 삽니다. 지금은 오히려 과감하게 모든 거를 던질 때가 아닌가. 이거 대표적으로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뭔가 희생의 정치, 헌신의 정치를 지금 보여줘야지만 지지가 돌아오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모르신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사실 답은 잘라라 똑같은 것이죠. 뭐 비슷합니다. 그래도 영어로 쭉 쓰시고 한문으로 쓰시고 현학적인 분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여러 가지 지금 3개국어를 쭉 쓰셨는데 예. 필사즉생. 예. 필사즉생, 필생즉사. 충무공께서. 그러니까 자꾸 네. 결단을 하지 못하는 이재명 당대표의 모습을 보면은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 김남국 의원과 어떠한 두 분이 사적으로 나눈 얘기들이 있는가? 그런 아니면 의심을 받을 수 다른 있다는 일을 한 것이 아닌가? 둘이 이런 의심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의심 못 털어받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과감하게 절연하세요. 그게 사는 길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또 유튜브 댓글 주신 분들에 대해서 또 영화 상품권을 드리고 있어서 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제가 짧게 일단 본 방송에서 댓글을 보내주신 분들 좀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일단 후쿠시마 시찰단에 대해서 루카님 민간뿐만 아니라 환경단체도 같이 갔어야 된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메타노님 눈으로 본다고 아냐 이거 주셨습니다. 미니님 그렇게 안전하면 니들끼리만 드세요라고 의견 주셨고요. 근데 좀 옹호하는 댓글은 없어요? 김 작가님 옹호하는 댓글 혹시 없나요? 다들 제가 아까 너무 미리 편파적 봤는데 아니야? 여론이 안 좋아. 안 좋아요? 이건 안 좋아 진짜. 요거는 여론이 저희가 이제 이런 거 웬만하면 공정하게 뽑는데 네. 없었대요. 여론 안 좋아. 없었다고 어떤 합니다. 영국인은 뭐 1리터도 마실 수 있다고 그래요. 그분이 댓글을 안 달았어요. 영어로 단 거를 김 앨리슨 작가님이 모르신 교수님. 거 아닐까? 그럴 수도 있을 텐데 그분이 안다니까 지금 옹호하는 댓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이 누가 옹호하겠어요? 말이 예. 안 되지. 그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관련돼서 이런 의견 있습니다. RAPH님 그 대출 최우선 변제금 대출 그 대출 노리는 사기꾼이 또 나올 것 같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앞서 약간 이쪽 그 후쿠시마는 아니지만 정부 쪽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견 주십니다. 빠타차이님 파타차이 사기 당한 게 국가 탓은 아닌데 오해들 하시는 듯이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파운드리님 10년 동안 일해서 갚으란 거네 이렇게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빨리 제가 두 분을 선정을 해서 의견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품권을 메타노님 눈으로 본다고 아냐? 일단 눈에 띄어서 주셨고요. 영화 상품권 드리고요. 그리고 전세사기 특별법에서는 RAPH님 그 대출 노리는 사기꾼 또 나올 것 같다. 네. 이분에게 영화 상품권 드리고 맞아요. 그다음에 또 드려야 됩니다. 제가 또요? 몇 장을 줘야 돼서 그냥 저희 주시면 안 돼요? 그리고 한 잔씩 주시면 네, 한 잔씩 저희가 같이 영화 볼게요. 싫어요? 싫은 말고. 김 작가님 그래도 돼요? 안 된대. 안 된대요. 우리 오늘 개피디님인데 네. 안 된대. 개피디님이 그런 또 칼이에요. 부부싸움 하셨나? 예.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요? 예. 여의입니다. 여의. 개피디님, 여의님. 예. 그다음에
퍼센트님 오염수 관련해서 지금 유튜브 댓글 정도에 유튜브 댓글에서 나온 겁니다. 상식적으로 일본 자체적으로도 활용할 수 없으니 바다에 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라고 주셨고, 네. 그리고 IAEA도 검증 핵 방사능 물질도 일본 요구를 받아들여서 계속 줄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객관적인 검증으로 볼 수 있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이분 일단 생각났으니까 바로 드리고요. 네. 그다음에 강가애님 전세 사기 관련돼서 돈은 이런 데 쓰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예. 좀 별론가요? 그럼 다른 분. 아니요. 강가애님은 한숨을 장성철 쉬고 소장님이 한숨을 쉬었기 때문에 지금 못 받는다는 거. 아니요. 이게 다 장성철 때문이야. 원석이님, 김준일 평론 나는 괜찮더라. 장성철은 좀 눈치 보던데 라는 의견 주셔가지고. 예. 따뜻한 세상님, 여야 정치인들이 장성철 소장님 10%라도 닮아간다면 정치가 바뀔 텐데 항상 소신 있는 발언 응원합니다. 그분 들으십시오. 무조건. 싫어요. 네. 이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장 소장님 고생하시니까. 네. 네. 고생 많이 해요. 이렇게 두 분 그리고 김준일 국장님은 나중에 또 오시면. 아니 다음 주에 또 나오시라 하세요. 오늘 아주 정말 저도 배울 게 좋네. 많았네요. 예. 박원석 의원님하고 같이 제가 한번. 예. 그분은 지금 못 오게 귀국을 네. 못하게 제가 조치를 해놨습니다. 예. 제가 여기를 좀 영구집권하기 위해서. 보통 수색로로 오시는데 제가 그쪽을 차단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과 함께 쭉 후쿠시마 원전과 전세사기 특별법 얘기를 했습니다. 두 분 감사하고요. 예, 닭가는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고 저희 오늘 이번 주 수요일은 안나경 앵커의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